공동 육아휴직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오빠가 얼리가 뱃속에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본인은 임신을 하지 않았고 임신한 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행동을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얼리를 막 밥 먹이고 막 트름시키고 막 재웠고, 저희가 최근에 내린 결정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돈 쌓아놓고 사는 부자인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 오해가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못 그런 못 들어봤는데. 오해들이 지금 속출하는 한 가지 최근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정이 뭐죠? 바로 우리가 같이 육아휴직 쓰는 거? 네, 저희가 공동 육아휴직을 1년을 쓰기로 했는데, 이 직장인 세계에서의 국룰은 보통은 아내만 거의 뭐 1년 반에서 2년을 쓰거나, 아니면 남편이 쓰더라도 사실 따로 쓰지, 저희처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치, 보통은 안 겹치게 쓰지. 아직까지 남편이 육아휴직 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회사들이 사실 은근히 많기 때문에 아내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사실 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효율성 때문이에요, 사실. 그치, 최대한 길게 커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희도 지금 1년 이렇게 따로 만약 썼다면은 얼리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돌 때까지는 제가 케어하고 돌부터 두 돌까지는 남편이 케어하면 2년을 사실 기간적으로는 쓸 수 있잖아요. 2년 넘게 케어할 수 있지. 따로 쓰는 보통의 이유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그치. 한 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아무리 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둘 다 수입이 끊기면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부분은 사실 육휴를 직장인들은 따로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같이 쓰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휴를 좀 같이 쓰자고 한 데는 저의 의견이 컸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고, 오빠도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쓰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여러 번 느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싸우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니까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치, 뭐 사람이 보통 그렇지. 저는 임신할 때도 남편님이 정말 잘 해준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신할 때 되게 크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만약 오빠가 얼리가 뱃속에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본인은 임신을 하지 않았고 임신한 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행동을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섭섭함도 있고.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긴 해. 오빠가 배 안 품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알겠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를. 육아도 결국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도 주 양육자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육아에 있어서 겪는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낄 수는 절대로 없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갈등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육아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나는 이 육아만큼은, 특히 또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이 순간만큼은 둘 다 동등한 입장에서 꼭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 그러면은 오빠는 죽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죽어도 섭섭한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았어. 뭔가 이 사회생활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또 집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맞아. 뭐 아니면은 뭔가 아무튼 너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야 된다라고 맞아. 말할 수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자리들이 있겠지. 되게 굉장히 높은 분이 뭐 불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맞아. 가야 된다든지, 중요한 거래처와의 약속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든지,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당연히 사회생활 하니까 가야지. 그리고 관계 유지해야지. 맞아. 이게 몸이 너무 힘들어버리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니까 맞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 퇴근하고 와서도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집에 온다 치자.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12시에 잔다 쳐.
그럼 6시간 동안 혼자 본다 쳐. 근데 내가 이제 24시간 우리 하고 있잖아. 6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럼 애가 만약에 그 밤이니까 또 좀 잔다? 맞아. 그럼 실제로 뭐 길어야 한 3, 4시간? 맞아. 뭐 하루에 3, 4시간 보고 이제 나도 같이 하잖아. 약간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지금 저도 이제 같이 있어 보니까 혼자 이제 집에서 키우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보는 게 사실 중요한데 맞아. 밤에 또 출근하는 사람은 또 재워야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 사실.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빠도 이 주 양육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순간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동 육아휴직을 하자고 한 게 1번이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회사를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뭐라카요? 약간 좀 지치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님이. 왜냐면 이제 10년을 다니셨기 때문에. 아, 나? 그치? 아, 너 말고? 약간 지치신 경향도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2번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사회생활도 거의 3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사회생활 한지 한 5년 됐는데 회사는 3번째 회사고 지금 회사는 이제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변화가 많았는데, 남편님 같은 경우는 사실 27, 26 말에 입사했지. 이제. 그때 입사해서 지금 36까지 단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약간 쉬고 싶은 마음도 나는 충분히 이해해. 제 개인적인 적이긴 한데 좀 쉬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대학생 때도 휴학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막학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바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졸업과 취업 사이에 그 쉬는 기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입사하고 쭉 이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 조금 쉬고 싶다.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거는 무서워서 못하고.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좀 육아휴직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이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인 거죠.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만 문제가 없다면 나도 너무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유로 저희는 육아휴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진짜 그래 육아휴직 같이 쓰자라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하지 않고 할 수는 아예 없는 부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 뭐 나중에 뭐 케어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 어떻게보면 돈으로 또 해결이 맞아. 되는 부분이라 뭐 도우미분을 쓴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주진 않아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냉정하게 대출이 없는 집에서는 충분해. 훨씬 낫지. 대출이 없는 집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집이 어딨었는데. 충분해요. 정말. 그러면은 조금 허리띠 쫄라매도 1년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전혀 경제적으로 와 이게 될까? 이게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사실 대출이 없는 집이 없고 저희 집도 대출이 있고 그러면은 숨만 쉬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수입은 없어지니까 이게 둘이 쓰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지는 거였고. 맞아. 쉽게 말해서 이제 고정비가 높으면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고, 대출이 이제 대출 이자 같은 게 이제 고정비 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휴직 같은 거를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님이 경제적인 부분을 다 관리해서 오빠가 먼저 고정비 계산을 했어요. 되게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어. 일단 고정비 제일 큰 게 대출이자. 항목을 하나씩 말하면 관리비, 통신비, 우리 각자 내는 보험료, 자동차 할부, 기타 좀 길게 끄는 할부가 있으면 그런 할부까지 고정 수입을 이제 계산했을 때 회사에서 나오는 것부터. 저희 회사는 감사하게도 이제 육아휴직 1년 동안 조금의 급여가 나오는 편이고, 맞아. 희정이는 대신에 하나도 없고. 맞아요. 이게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급여라는 걸 줘요. 나라에서. 1년 동안은 월 100만 원씩 나오고, 그 뒤에 1년 동안은 월 50만 원씩 나올 거야. 그렇게 2년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기가 꽤 클 때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은 양육수당을 주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었던 좀 결정적인 이유인데, 6+6이라고 부부가 동시에 아니면 혹은 순차적으로 어쨌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제 점점 그 지원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본인 급여 수준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뭐 어떤 뭐 급여가 높으면 그 상한선까지 나오고, 뭐 급여가 이제 그 상한선까지 안 차면 실제로 본인 급여만큼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어쨌든 우상향하는 구조를 좀 갖고 있어서 그거가 이제 6개월까지는 정말 커버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거, 양육수당.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정 수입을 일단 계산을 했고, 고정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 그럼 그 플러스가 이제 변동 비용, 쉽게 말해서 생활비 같은 것들이 되겠지.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변동비는 주로 이제 뭐 식비, 뭐 장 보는 거,
그리고 밖에서 뭐 사 먹는 거, 배달 시켜 먹는 거, 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쇼핑, 뭐 옷 사고, 맞아. 뭐 이런 전자기기 사고, 뭐 이제 그런 것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랑 그런 쇼핑, 그리고 굳이 따지면 뭐 경조사비 같은 맞아. 것도 좀 변동 비용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경조사비가 은근히 또 무시할 수는 없어. 무시할 순 없지. 그렇게 이제 변동비가 있었고, 또 이제 변동 수입도 있었어요. 변동 수입이라기보다는 좀 일시 수입인데 나라에서 나오는 출산하면 축하금 같은 게 일부 나오거든요. 또 이제 바우처가 있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나오는 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일회성으로 나오는 돈은 저는 약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걔네들은 계산할 때 좀 뺐어요. 좀 버퍼를 둬야 되니까. 버퍼를 둬야 되고, 만약에 이제 사태에 좀 커버를 쳐야 되니까 긴급 자금처럼 이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아까 말했던 6+6 때문에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고정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남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활비로 쓰면 되고, 7개월 차부터 정확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주는 게 확 줄어들기 맞아. 때문에 7개월부터 거의 절벽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벽에 거의 떨어지는 수준이고, 그때를 위해서 앞에 많이 아껴놔야 우리가 이제 남은 6개월을 또 계속 쓸 수 있다. 결국 가장 줄여야 될 거는 쇼핑, 아예 안 하거나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라서 일단 쇼핑을 정말 줄여야 된다.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그리고 식비도 집밥을 많이 해먹고, 결혼하고 생활해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배달이나 외식을 자주 하고 안 하고가 생활비에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해요. 밖에 나가서 장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일치 먹을 수 있는 정도 봤을 때 한 5, 6만 원 정도 장을 본다고 치면은 밖에서 한 끼 먹으면 5, 6만 원은 그냥 써버리고, 맞아. 배달로 하면은 뭐 요새 배달도 비싸잖아요. 막 거의 둘이 먹으면 5만 원은 그냥이야. 그거는 좀 많은 거 아니야? 얘기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식비, 외식, 배달을 줄이자. 이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를 생각을 했고, 이거가 잘 지켜지면 어찌어찌 가늘고 길게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변동 수입에서 커버를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좀 무리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인데, 사실 저희가 쇼핑하면 안 된다, 배달하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사람이 어떻게 아예 안 할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가끔 뭐 사는 것도 생기고, 저희도 맞아. 이제 약간 기분 전환이나 뭔가 자유 시간이 줄어졌을 때 맞아. 나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에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지겨울 때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뭐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최악의 경우 연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절벽으로 떨어질 때 진짜 절벽인 것 같으면 바로 한 명은 복직을 해야 된다. 호기롭게 사실 1년을 냈지만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쓴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5월 22일에 출산하고 나서 희정은 오케이. 이제 5월 1일부터 썼었고, 저는 이제 거의 딱 2달. 어때?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너무 일단 솔직히 좋고요. 너무 좋고,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두 가지인데, 회사 다니다가 좀 이런 어쨌든 출근 안 하니까 리프레시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 그 점은 이제 다니는 회사에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어쨌든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 같은 것도 생각보다 나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회생활에서 잠깐 멀어져서 좀 이렇게 숨 고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이 신생아 육아 시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죽을 때까지 또 기억에 남을 것 맞아, 같고,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맞아. 또 되게 좋은 추억이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시기를 되게 자주 얘기하게 될 것 같다, 우리끼리. 맞아. 그래서 둘만의 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힘든 거는 어쨌든 애 보는 건 쉽지 않다. 그니까. 내가 릴스 할 때 살짝 말하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단 애 보는 게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약간 좀 결이 달라. 공부하는 게 힘든 거랑 예체능이 힘든 거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맞아. 경중을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영역으로 힘든 것 같아. 맞아. 힘든 포인트도 다르고, 그 힘든 걸 해소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맞아. 그렇게 깐난 애기한테 제가 이렇게 화내고 이럴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힘든 점도 있지만 어쨌든 잘 해내가고 있고, 인생에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짧게 6개월만이라도, 진짜 짧으면 뭐 한 3개월만이라도 이 초반의 순간을 같이 하면은 그 육아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깊어지지 않을까. 나도 동의해. 얼리가 매일매일 크는 게 매일매일 보여. 그니까.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매일매일 크고 있는데, 정말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얼리가 이제 한 60일 정도 됐는데 한 50일 때부터는 정말 이제 손을 조금씩 쓰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정말 작은 성장의 변화들을 우리가 둘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좋고. 맞아. 속눈썹도 자라고 눈썹도 생기고 정말, 그냥 머리도 좀 채워지고. 진짜 그 작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속눈썹이 자라고 어제보다 오늘 눈썹이 조금 더 진해지고 약간 이런 작은 부분들을 다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애부터 뭐 지금 결혼까지 거의 한 4년 넘게 만났지만 이렇게 서로 매일 함께 했던 적은 여행 외에는 사실 없잖아. 그치. 뭐 회사 다닌다고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만나고 뭐 그치. 주말에 같이 있고 그 정도였지. 그래서 정말 약간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남편이랑 어떻게 사는지를 좀 다시 배우는 느낌이거든. 정말로 약간 이 사람은 이런 걸 해줬을 때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이런 거를 좀 다시 하나씩 배우는 느낌이어서 아이를 배우기도 하고 또 남편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잘 배워놔. 저희한테도 사실 진짜 어려운 결정이었고 제가 이 육아휴직을 같이 쓰자라는 화두를 던지고 오빠가 그걸 결정 내리기까지 거의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저희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걸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목표는 1년을 한번 잘 채워보자. 저희 또 이렇게 얘기하고 힘차게 또 육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컨텐츠 찍을 시간을 주신 저희 아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주제로 부부가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기획해 볼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해봐서 그런지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저희 대화하는 느낌으로 좀 그 다음에는 아니면 아싸리 얼리 재우고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뭐 밤에 이런 해도 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조금씩 발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육아하시는 분들 화이팅! 안녕!